쌀쌀한 아침 공기가 작은 고시원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강민수는 눈을 떴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의 날짜를 바라보았죠. 오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면접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태원그룹의 면접. 남들은 학벌과 해외 경험으로 승부를 걸 때 강민수는 검정고시와 독학으로 따낸 자격증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드디어 오늘이군요. 강민수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붙은 스케줄표를 확인하니 면접 전 마지막으로 약속한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연탄 봉사. 민수는 작년부터 꾸준히 참여해왔던 활동이었죠. 비록 면접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었기에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12시까지 끝내고 면접장으로 가면 충분해요. 민수는 구겨진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낡은 다리미에서 스팀이 새어나오며 방안을 촉촉하게 적셨어요. 빳빳해진 셔츠를 비닐에 넣어 배낭 한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그리고 연탄 봉사에 입을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민수 씨 복도에서 마주친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도 민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죠. 부모님 없이 홀로 서울에 올라와 대학 대신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여기까지 온 청년이었으니까요. 초겨울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민수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지하철에서 면접 질문을 예상하며 준비했죠. 구두 속에 깔창을 넣어 키를 약간 더 높여보기도 했고요. 작지만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연탄봉사 집결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봉사자 조끼를 입고 장갑을 끼니 드디어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은 산동네 독거노인들의 집에 연탄을 나를 예정이었어요. 오늘도 왔네. 민수야, 봉사단체 팀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마지막 봉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 대단하네.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팀장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민수는 진지했어요. 그에게 봉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기상청은 오후에 비 소식을 전했죠. 민수는 시계를 보며 충분히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집을 향해 연탄을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연탄을 나르는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회색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그리고 예고 없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봉사자들이 하나둘 비를 피해 달려갔습니다. 이런, 비가 오네요. 잠시 중단합시다. 다들 비 피하세요. 팀장의 외침이 들렸지만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새 집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죠. 민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계속해서 연탄을 날랐습니다. 민수 씨, 그만하고 들어와요.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소나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얼굴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따가웠습니다. 검은 연탄가루가 손에 묻어 비에 젖으며 흘러내렸죠.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모두 비를 피해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죠. 빗속에 홀로 서 있는 민수는 마지막 연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좁은 골목길 끝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비에 젖은 연탄을 간신히 리어카에 실은 채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노인의 리어카를 함께 끌며 좁은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민수의 셔츠와 바지는 완전히 젖어버렸죠.
여기까지만 도와주면 됩니다.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단칸방 앞이었어요. 민수는 노인을 도와 연탄을 창고에 옮겼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보니 민수의 몸은 연탄가루와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고맙네 노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민수를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면접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빠르게 고시원으로 돌아가 씻고 갈아입어야 했죠. 하지만 이미 구두는 빗물에 완전히 젖어버렸고 손등은 연탄가루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민수는 잠시 불안함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면접장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죠. 민수는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비 내리는 골목길을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몰랐어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비 내리는 날의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를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둘러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자 몸이 떨려왔어요. 열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코가 빨갛게 변해 있었고 목이 따가웠죠. 안 돼, 지금 아플 순 없어요. 민수는 서둘러 준비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비닐에 싸두어서 젖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구두는 완전히 젖어 있었죠. 헤어드라이어로 최대한 말려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손등은 연탄가루가 스며들어 까맣게 변해 있었고 아무리 문질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실력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꺼내 급하게 한 알 삼켰죠. 열이 나는 이마를 식히며 면접 질문을 마지막으로 복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기침을 참았어요. 옆자리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면접장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태원그룹 면접 지원자입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민수의 상태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방향만 안내해 주었죠. 대기실에 들어서자 다른 지원자들이 민수를 쳐다보았어요. 깔끔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들 사이에서 민수는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저 사람 뭐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면접에 저런 상태로 오다니. 작은 소곤거림이 들렸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면접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윽고 민수의 차례가 되었고 면접실로 들어갔죠. 면접실은 서늘했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중 가운데 위치한 나이 지긋한 남성이 특히 민수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목이 아파 제대로 인사를 하기 힘들었지만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강민수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면접관들의 불편한 표정이 느껴졌어요. 가운데 앉은 남성이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씨, 이 상태로 면접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연탄 봉사를 하다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면접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면접실은 조용해졌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가운데 앉은 남성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감기 기운에 가끔씩 떨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죠. 제시도제인의 편집제사장. 면접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어요.
민수는 열이 오르는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우리 기업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콧물이 흐르려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환경이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태원그룹이 추구하는 혁신과 도전 정신에 제 경험이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성은 계속해서 민수의 답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표정 변화 없이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청했어요. 그리고 가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죠. 강민수 씨, 오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면접을 미루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다른 면접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의 확고한 태도에 면접관들은 다시 눈빛을 교환했어요. 가운데 앉은 남성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이 흐릿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에게 성공이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답변이 끝나자 가운데 앉은 남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면접은 계속되었고 민수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 경험에 관한 질문,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까지 민수는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을 때는 이미 민수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태원그룹에서도 같은 열정과 끈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수가 일어서자 가운데 앉은 남성이 민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어딘가 익숙한 눈빛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의 눈빛인지는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어요.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은 자신의 면접이 어땠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몸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기실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지원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면접 경험을 자랑하고 또 다른 이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민수는 열이 오르는 몸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망했어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전 자신 있어요.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거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민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지원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어요. 가운데 앉았던 나이 지긋한 남성이 들어왔고 뒤이어 인사팀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원그룹 회장 정만석입니다. 순간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몸을 곧게 폈고 몇몇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 결과를 발표하러 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오늘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면접은 어제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군요. 정만석 회장의 말에 지원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도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태원그룹은 매년 연탄 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우리는 비가 내리자 대부분의 봉사자가 피한 가운데 끝까지 연탄을 나르던 한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크게 떴어요.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옷이 젖고 구두가 망가지고 감기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빗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죠. 그리고 오늘 그 청년은 몸이 아픈 상태로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만석 회장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어요. 대기실의 모든 사람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태원그룹이 찾는 인재는 단순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책임감과 인간미를 갖춘 사람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원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지원자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합격자는 한 명입니다. 강민수 씨 축하합니다. 민수의 귀에 회장의 말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란 탄식과 실망의 한숨이 들렸지만 민수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열 때문에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정만석 회장은 다른 지원자들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어딘가 익숙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는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수 씨,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눌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아파 제대로 말을 하기 힘들었어요. 회장을 따라 별도의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따뜻한 차와 약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먼저 약을 먹고 이야기합시다. 감기가 심해 보이는군요. 민수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약을 먹었어요.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인 후 정만석 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제의 노인이 바로 나였다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어제 비 내리는 골목길에서 만난 노인이 바로 태원그룹의 회장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매년 봉사활동에 변장하고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카메라가 없고 누가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죠. 정만석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도 자네처럼 연탄을 날랐네. 가난한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연탄 배달을 했었지. 그때 한 사업가가 내게 기회를 주었어.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의 태원그룹을 만들 수 있었지. 회장의 눈에는 회상의 빛이 어렸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성공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자네가 어제 보여준 것도 바로 그 진심이었네. 비가 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 마음 말일세. 민수는 감동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 이렇게 큰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만석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야. 자네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네. 그게 자네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야.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자네의 입사 관련 서류야.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을까? 아니, 몸이 좋지 않으니 사흘 정도 쉬고 와도 좋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이 민수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만석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태원그룹 본사 건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감기는 완전히 나았고 새 정장을 입은 모습은 전과 달리 당당했어요. 로비에서 민수를 맞이한 인사팀 직원이 그를 정만석 회장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게 민수 씨 회장은 환한 미소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께나 자네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네. 정만석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인재 발굴팀 발령장이었어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재 발굴팀이요? 그래,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스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인재야. 자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맡았으면 하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바로 팀에 배치되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보다 중요한 건 안목일세. 자네는 그 안목을 이미 가지고 있어.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 말이야. 정만석 회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 스펙이 아닌 진심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지. 학벌,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야 하네. 민수는 회장의 비전에 감명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도 일치했으니까요.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의 다짐에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인재 발굴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어요. 검정고시 출신의 신입사원이 채용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죠. 지금까지 잘해온 방식을 왜 바꿔야 하지? 스펙이 아니면 뭘로 평가한다는 거야? 민수는 그런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원자들의 성장 과정과 위기 대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등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겼죠. 처음 세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민수가 발굴한 인재들이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면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뽑은 신입사원들이 생각보다 좋네요.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신선합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민수의 인재 발굴팀은 태원그룹의 핵심 부서로 자리 잡았어요. 정만석 회장은 민수의 성과를 회사 전체에 알렸고 새로운 채용 패러다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민수는 회사 로비를 지나가다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젖은 서류 가방을 든 청년은 불안한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구두는 빗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셔츠 깃은 흠뻑 젖어 있었죠. 면접 지원자인데 이력서가 다 젖어버렸어요. 어떡하죠? 청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이 1년 전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시 망설임 없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자신의 우산을 청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젖어 있었거든요.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력서가 젖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은 젖지 않으니까요. 민수는 청년을 인재 발굴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새 용지에 이력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청년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곳에 지원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면접을 즉석에서 진행했어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경험이 있나요? 청년의 답변은 진솔했고 그 안에는 민수가 찾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민수는 청년에게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정식 면접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떠난 후 민수는 정만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진심을 그에게서도 발견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사람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다. 그날 밤 민수는 회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먹구름 사이로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1년 전 그 소나기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지금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의 큰 벽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이 곧 회사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그 아래에는 비에 젖은 연탄을 나르는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태원그룹은 이제 단순한 회사가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책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진심 발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전국 단위 인재 발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배경과 학벌에 상관없이 잠재력 있는 인재를 찾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죠. 창문 너머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에게 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비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장에 젖은 연탄이 만든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